네. 자, 일단 2회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고요.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수 전체라고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fx를 모양을 봤더니 3차 함수네요. 3차 함수. 3차 함수에 해당되는 모양. 물론 이제 현재 지금 주어진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a 값이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3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쭉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현재 모양은 3차 함수 꼴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문제상에서 x1과 x2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조건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놈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실수값에 대해서 감소함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족시킬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십시오. 라고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것은 그냥 수능 문제를 풀어가는 듯 하는 방식의 답안을 구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안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 과정을 잘 서술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낮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답안만 딱 구해서 이거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득점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서술해 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주어져 있는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 fx가 3차 함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이고요. 이런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x1과 x2인 모든 실수 x1, x2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우리가 감소함수구나 라는 형태의 모양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꼴에 해당되는 모양이 3차 함수라면, 함수 fx가 3차 함수라면 이게 3차 함수라고 한다면 fx는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될 거냐면, 모양이 뭐 이런 형태거나,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형태일 때, 또는 뭐 이런 형태거나, 뭐 이런 형태 중에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면 모양이 뭐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거나, 또는 이런 형태 중에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들을 갖고 있는 3차 함수의 모양들 중에서 감소함수에 해당되는 모양은 이런 케이스가 될 거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물론 지금 현재 fx는 3차 함수 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 값이 현재 주어진 문제 상태에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인 경우 함수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4x가 되죠. 되셨나요? 그러면 함수 fx가 a가 0인 경우는 4x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플러스인 직선이다 그러니 얘는 감소함수가 되지 않는다. 감소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증가함수입니다.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즉 감소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먼저 하나 짚고 가셔야 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좀 체크해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조건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A 값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답안에서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함수 fx의 최고 차이의 계수가 a이기 때문에 a가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a가 0인 경우 먼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함수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4x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그죠? 예. x1, x2이면 fx1이 fx2 라는 조건, 지금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감수함수입니다. 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 = 0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a가 0이 아니면 이제 함수 fx는 3차 함수인 게 확정이 됐죠. fx라는 놈은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x 이렇게 3차 함수꼴에 해당되는 모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놈은 이제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a에 해당되는 값이 0이 아닌 경우 a 값이 플러스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이제 증가하는 모양의 느낌을 갖고 있는 3차 함수꼴이 될 것이고 a가 음수일 때 한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가 이제 음수일 때에 한해서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 가셔야겠네요. a가 음수인 경우를 봤더니 그러면 요때 우리는 요 두 가지 케이스, 요런 케이스거나 요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모양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3차 함수에 해당되는 놈의 증가와 감소를 우리는 f'x를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요 놈일 때 f'x를 확인을 하면 f'x가 어떻게 나오냐면 3a의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함수 fx의 도함수, 즉 f'x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도함수에 해당되는 값이 항상 어떻게 되면 된다?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 이것일 때 fx는 감소한다.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답안 작성을 쭉 해나갈 때 문제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자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저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D는 D는 f'x의 판별식 이렇게 하나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놈을 언급해 주시면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D는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당되는 형태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4 3A 그 다음에 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요 놈을 정리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4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8인가요? (48A) 이런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8A의 제곱 마이너스 48A가 이제 얼마가 달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놈으로부터 A 값의 범위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하면 여기 위로 씁시다. 양변을 8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8로 나누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A의 범위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범위는 어디였다? A가 음수인 경우.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되셨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8번이요. 자, 8번 보시면 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과 같은 형태의 극한 문제, 함수의 극한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굉장히 답을 수월하게 잘 구합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잘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실 적에 답안 작성을 하는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런 같은 형태들의 모양들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것저것에서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첨삭을 진행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극한, 함수의 극한 쪽하고 미분, 적분 이쪽에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잘 구해나가는데 답안 작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감점이 돼서 실질적으로 득점을 많이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도 조금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현재 함수 fx는 3차 함수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에 해당되는 모양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3차 모양인데 f3의 값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봤더니 조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죠?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분의 4분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에 해당되는 극한값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되었냐면 0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fx 로부터 요 놈이 먼저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을 해서 극한값을 가져야만 어떤 형태의 모양이 결정이 될 거고요. 이 경우도 수렴을 해서 어떤 극한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요놈이 이제 요놈이 이제 수렴하게 되면, 즉 극한값을 갖게 된다. 극한값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2로 갈 때 뭐 이와 같은 형태로요. 네.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구나, 뭐 0이구나,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값을 이제 하나씩 좀 찾아가시면 되겠는데, 함수 fx는 3차 함수라는 모양이므로, 그죠?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게 됐네요. 여기서 x가 2로 가면 또 분모가 0으로 가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놈이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fx에 해당되는 놈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0으로 가는 형태의 모양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을 계산을 해서 식을 찾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3차 함수라고 하면 3차 함수는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죠? 그럼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함수 fx를 결정을 하려면 미지수 값을 하나, 둘, 셋, 넷, 4개나 찾아야 돼요. 그럼 4개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보기에도 첫 번째 가조건으로부터 하나의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조건에서 해당되는 극한값들의 합이 제로라는 것을 이용해서 확인을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또 하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탈 3개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더 찾기 위해서는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대략적인 형태에 해당되는 함수 fx의 모양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이용해서 4개의 관계식을 찾아가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 기본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에서, 그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므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도 무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야 극한값을 가져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수렴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가실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fx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리미트 x가 이번에 2로 가고 있습니다. 2로 갈 때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로부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므로 똑같죠. 리미트 x가 2일 때 fx는 0이다. 이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2를 인수로 갖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fx를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자, 기본적으로 x-2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구나. 그런데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fx는 3차다.
물론 지금 이 표현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성에서 함수 fx가 3차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 답안 작성 시 굳이 요거까지는 안 쓰셔도 된다.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결정되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A와 B에 해당되는 값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족권. 그래서 F1이 1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다? 2가 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2다. 이렇게 하나 관계식을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어진 함수의 모양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극한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 조건으로부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 인수분해 좀 해봅시다. x 플러스 2에 함수 fx 바로 집어넣어서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에 ax 플러스 b이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x가 2로 갈 때 여기도 인수분해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x-2에 x 플러스 2가 ax 플러스 b가 된다. 이놈의 극한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다? 0이다. 자, 이놈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 더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분자 분모에서 똑같은 공통인수 부분은 우리가 약분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약분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약분 이렇게 또 똑같이 차근차근 지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되죠? 이번에 2를 넣었으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값이 최종적으로 얼마다? 0이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됐죠? 자, 이제 요놈으로부터 따라서 b는 0, b가 0이니까 a는 2.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fx를 확인하실 수 있다. fx는 이렇게 쓸게요. 이것 임으로 x-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플러스 0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f3은 이제 3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인 값 30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9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고요. B는 1보다 큰 놈이다. 되셨나요? 그럼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a의 x제곱이고 x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b의 x제곱이다. 굳이 뭐 그래프를 그려서 모양을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이런 모양이겠네요.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a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형태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b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일 겁니다. 되셨나요? 물론 지금 현재 x 이퀄 0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합니다. 됐나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fx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구멍은 뚫려 있고요. 자, 그런데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n이라는 놈이 n이 이제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만나는 두 점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n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n이라고 했을 때, 자, 요때 해당되는 놈이 하나가 뭐냐면 an,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bn,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an, 요 경우를 bn 이라고 했을 때, a2, n이 2인 경우에 한해서 두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더라?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이놈을 이용해서 A8, B8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아예 주어진 조건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죠?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그냥 곧바로 문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우리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곧바로 선분 A8, B8의 길이를 직접 구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의 모양의 fx의 모양을 이룰 것이고요. 그죠? 지금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판단하시기 편하시라고. 이제 A2, B2면 n이 2일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n이 2일 때 해당되는 x좌표가 궁금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x좌표가 궁금하죠? x좌표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얘를 뭐 x1이라고 하고 얘를 뭐 x2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형태의 x1과 x2의 값을 구하면 이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x좌표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아, 3분의 5가 되는구나. 즉 x1-x2에 해당되는 길이가 3분의 5구나.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해당되는 주어진 식이 얼마냐면 요 값이 2인 거죠. 2. 됐어요? 그때 해당되는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요때 해당되는 요 부분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의 관계식이 b의 x제곱이죠. 그 값이 2인 경우를 생각해서 x1일 때를 생각하면 따라서 x1이라는 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네, 로그 b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에 해당되는 함수는 뭐가 되냐면 a의 x인데 여기 x2일 때에 해당되므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똑같이 2가 될 거예요. 되셨나요?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x2에 해당되는 놈은 로그 a의 2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양을 찾아가시면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답안 작성을 해봅시다. 네. 이와 같은 형태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 됐죠? 자, 주어진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자, x가 0보다 작을 때 y 값이, 즉 n에 해당되는 값이 무엇이 되면 2가 되면, 그죠? 네. y가 2인 x 값을 x1이라 하면,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의 x2는 2가 되어서 따라서 x2는 로그 a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경우 똑같이 y 콜 2인 x값을 여기 x1이라고 했죠. 여기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그래프 그려진 대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x1이라 하면 이때는 b의 x1에 해당되는 값이 2다. 따라서 x1은 요거는 x2죠. x1은 로그 b의 2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선분의 ab의 길이가 3분의 5이기 때문에, 그죠? a2, b2의 길이는 x1, x2의 길이니까, 그죠? 로그 b의 2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얼마다? 3분의 5이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관계식을 하나 찾아 놓으면 우리는 이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게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우리는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A8과 B8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모양이 이제 관계식을 찾아 놓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요 놈이 있네요.
A8, B8에 해당되는 선분의 길이.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Y가 8인 경우 8인 X값을 X3라 할 때 A의 X3는 얼마가 되죠? 뭔가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 값이 8이 되겠죠? Y좌표에 해당되는 8. 그 다음에 똑같이 X가 0보다 큰 경우 Y가 8인 X값을 X4라 하면 A의 X4는 똑같은 방식으로 8이 됩니다. 따라서 요놈으로부터 X3는 로그 A의 8.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찬가지 X4는, 여기 B죠. 예, B입니다. 0보다 큰 경우는 로그 B의 8이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A8, B8을 알고 싶은데 A8, B8이라는 것은 X3, X4의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B의 8 마이너스 로그 A의 8이 돼서, 그죠?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실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요 놈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놈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선분 A8, B8은 로그 B의 8 마이너스 로그 A의 8. 그런데 요놈은 이제 로그 공식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3의 로그 B의 2, 로그 A의 2가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구해놨네요. 5분의 3분의 5라고. 그래서 3분의 5.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자, 11번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1번은 문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로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로그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주어진 로그의 값이 이 로그에 해당되는 관계식의 값이 얼마로 되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들이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먼저 주어진 관계식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로그 9의 3의 n제곱, 이거는 이제 3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의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때 식의 모양만 먼저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겠다. 요거는 로그 3의 3의 2분의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으로부터 그죠? 요 놈은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식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된다. 물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는 요 놈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써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얘를 준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답안 작성하실 때는 주어진 관계식 쓰고 등호 쓰시고 그 다음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가면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로그의 3의 그죠? 그러면 3의 n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로그 공식에서 합은 곱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놈은 곱하기 n 곱하기 n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n은 3의 2분의 1제곱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놓고 봤더니 이제 모양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얘는 로그 3의
n제곱. 그러면 3의 2분의 3제곱에 n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분의 1 계산이 틀렸네요. 역시 확인을 하길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로그 3의 n의 2분의 5제곱. 그래서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런 형태까지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다. 그런데 정리한 값이 자연수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수요. 되셨나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 이제 로그 3의 이 자연수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3의, 자, 밑이 현재 3인 로그고요. 그 다음에 진수 부분이 3의 n의 2분의 5제곱이기 때문에 이놈이 3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되 k 값이 자연수면, k가 자연수면 우리는 최종적인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되셨나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n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n은 자, 이렇게까지 식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k 값은 현재 뭐라고 문제에서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자연수라는 걸 찾아놨기 때문에 여기 자연수에 해당되는 값 k를 차근차근 1서부터 집어넣어서 주어진 놈이 뭐가 되게끔 해당되는 놈이 이제 자 100 이하의 자연수에 해당되는 n의 값들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k가 1이면 그죠? 그럼 n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확인합시다. k가 1일 때 n은 1이죠. 0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2니까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둘 다 자연수 형태의 모양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 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형태의 모습에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5분의 2 곱하기 k-1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5의 배수 형태로 모양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k가 6이 되면, 그죠? 그럼 여기가 n이, 여기는 3의 제곱이 되죠?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3의 0제곱. 오케이? 3의 제곱이 된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k가 1일 때는 3의 0제곱이 되고요. k가 6이 되면 3의 제곱에 해당되는 모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11이면 얼마죠? 그러면 3의 4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서 n의 값은 3의 0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3의 4제곱.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습니까? 이렇게만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따라서 n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9 플러스 81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작년 가천대 기출 문제에 비해서 이제 올해 출제되는 가천대 기출 문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가천대 논술에서
그 논술을 진행하기 전에 모의 논술과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네모칸을 완성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서술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실전 시험에서부터는 모의 논술에서와 좀 다른 형태로 그냥 완성하는 형태로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성했을 때 해당되는 네모 값을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블랭크만 잘 채우면 득점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좀 변형이 돼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런 스타일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풀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과 문제에 해당되는 힌트를 아래 풀이 과정에서 확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건, 즉 세타가 4사분면각이네요. 이거 4사분면각이고요.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요놈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에 해당되는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죠. 문제 풀이를 모양을 접근을 하려고 봤더니 사인 곱하기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탄젠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네.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므로, 그죠?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은 0에서 요거 님으로 따라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 관계식으로부터 곧바로 써놓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이렇게 방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주어진 식에 해당되는 모양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곱합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0이 되네요. 따라서 사인 세타, 자, 해당되는 모양이 지금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얼마가 된다? 이 값이 1이니까, 그죠? 해당되는 값 정리를 해서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놈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 값은 지금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필요로 한 값들을 이제 하나씩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11번 문제는 보시면 문제상에서 네모박스 아래쪽에 있는 형태에 해당되는 네모박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을 이제 하나씩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풀이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놈들에 해당되는 것에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됐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나머지 값들 이제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관계식 따라와 봅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놈은, 그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네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 값도 2분의 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제 따라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타가 몇 사분면이에요? 예, 4사분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4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의 코사인 값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은 무슨 값이다? 음수값이 된다. 됐죠? 따라서 음수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되셨나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얻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나간 과제물 해당되는 프린트를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문제를 푼 게 조금 다른데요?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해설 부분이 오타가 좀 나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의 문제에서 요구했던 해설 부분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인 경우를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놓은 경우고요. 지금 저는 문제대로 그대로 마이너스인 상태로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요거 하나는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네. 자,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합을 SN 그리고 S25에서 S15까지를 뺐더니 얼마다? 290이야. 그 다음에 S25에서 S5까지를 뺐더니 얼마야? 180이야. 그럼 이제 주어진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열 문제를 푸실 적에 주어진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아는 것은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등차 수열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등비 수열로 나오면 등비 수열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적에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하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라는 얘기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S25부터 보겠습니다. S25라는 놈은 주어진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2분의 25고요. 즉 초항과 공차를 우리가 다 일일이 뭐 해보겠다?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항은 2A 플러스 24D고요. 이게 얼마냐? 자, 뭔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S15는 똑같은 방식으로 15에 2A 플러스 14D. 자, 그 다음에 S5라는 놈은 2분의 5에 2A 플러스 4D.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S25 마이너스 S15라는 놈은 2분의 25에 약분해서 바로 갈까요? 씁시다 일단. 2A 플러스 24D 고요 더하기 2분의 빼기네요. 15 2A 플러스 14D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면 290입니다. 자, 되셨네요. 정리를 해가면서 씁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쭉 정리를 하면 이게 2 약분되죠. 여기는 12고요. 여기도 2 약분되면 여기는 7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10A 고요. 그 다음에 25 300D고요. 300D 마이너스 7 300 마이너스 7이든 7
7, 24, 84 하면은 해당되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죠? 7 7일은 7? 아 30분요 10 250 300 7일은 7 7호 35 105 105네요 105 195D네요 이렇게 되고 이 값이 290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S25 마이너스 S5네요. 또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2A 플러스 24D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D 얘도 똑같이 약분을 하셔서 그죠? 계산을 했더니 얘는 25 그럼 여기 20D죠? 20A고요. 그 다음에 300 여기서 290 D를 계산했더니 180 자, 요렇게까지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거 갖고 연립하자. 되셨습니까? 이거 연립하겠습니다.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분모에다가. 아, 수가 엄청 크네요. 약분을 해서 정리할 거 좀 정리해놓고 가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갑시다. 2로 나누면 10A 플러스 2, 100,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부터 그냥 슉 빼서 그죠? D부터 확인을 합시다. 그러면 50D는 200 따라서 D는 4가 될 거고요. D가 4면 이제 A를 구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 2A 플러스 29D 여기다 그냥 바로는 18 여기다 4를 넣었더니 4, 2, 8, 4, 9, 36 그러면 116 그러면 2A는 18 마이너스 116이 나오죠. A가 A 값이 98 29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29 자, 해당되는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서 A가 마이너스 49가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29가 아니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9가 나온다.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놈은 요 놈이죠. A10, A20, A30 근데 초항 구했고 공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초항이 얼마인 것? 초항이 자 마이너스 49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것을 4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A10은 마이너스 49 플러스 9D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A20은 마이너스 49 플러스 19D 그죠? 그다음 A30은 마이너스 49 더하기 29D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필요로 한 값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같은 패턴에 해당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푸실 때 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어갖고 답은 잘 구하시는데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여기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놈이 함수 f는 이렇게 나와 있고 g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주어진 함수 자체가 이제 연속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값을 먼저 좀 찾고자 하는 건데 연속인 구간에서의 함수들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까지 물론 나눌 때는 0인 경우는 제외를 해야겠죠.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연속인 구간에서 그 연산을 했을 때 연속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속함수의 성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건데 주어진 함수의 모양을 봤더니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이것도 1차 함수죠. 1보다 클 때도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1차 함수이다 보니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연속 함수인 1차 함수들의 모양이고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걔네들 사이의 연산들이 분모가 0인 경우만 제외를 한다면 나누었을 때의 이야기죠. 문제에서 fx분의 gx에 대한 연속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경우만을 제외해 준다면 항상 연속인 부분에서는 연속이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분의 gx에 해당되는 놈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그죠?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되려면 어디에서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fx분의 gx가 x 이퀄 1에서 연속인 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현재 x 이퀄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연속일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다음과 같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자, 주어진 형태의 문제의 조건 속에서 필요로 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x 이퀄 1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x 이퀄 1에서의 연속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일치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gx랑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gx랑 요놈이 모두 어떻게 되면 되겠다? 일치했으면 좋겠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보여봅시다.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분의 gx는 1보다 작은 쪽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냐면 3분의 1-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분의 gx는 자, 이제 1보다 큰 쪽에서 갑니다.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여기도 3분의네요. 3분의 이렇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봅시다. F1분의 G1. F1분의 G1은 1이 지금 둘 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곧바로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2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3분의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어. 됐죠? 따라서 a는 7이야. 이렇게 a 값을 결정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3차 함수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L1, L2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접선의 기울기가 2인 x 좌표부터 찾읍시다.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를 fx라 하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아, 2였으면 좋겠구나. 따라서 f 프라임 x가 2인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2이므로 따라서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접선은 x좌표가 1일 때와 x좌표가 얼마일 때다? 마이너스 1일 때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x가 1일 때 요놈일 때 접선을 구하면 접선은 y 이퀄 2배의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1,0을 지난다 라는 얘기네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의 접선은 y 이퀄 똑같이 기울기는 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2x 마이너스 2라는 접선을 2x 플러스 2라는 접선을 우리가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두 개의 접선이 구해졌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기역,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두 직선 기역과 니은의 거리는 그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을 하죠? 네. 요 식을 정리를 하시면 뭐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이 2x-y-2는 0 그죠? 그 다음에 2x-y 플러스 2는 0 되셨습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실 수 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네. 필요로 한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루트 5분의 4 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따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c-c'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지금 푼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요거는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살짝 벗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점의 좌표 하나를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 그죠? 여기가 이 위에 점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1,0 이런 걸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셔도 똑같겠죠? 그래서 거리는 지금 제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놈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거리는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직선 기역 위의 점 1,0에서 니은까지의 거리이다.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집어넣었더니 얼마죠? 1 집어넣으면 1 넣고 0 넣으면 없어지니까요. 네. 해당되는 놈 1 넣고 0 넣으면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루트 5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풀이는 제가 지금 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조금 공식처럼 좀 알아두셔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실제 문제 풀이상에서는, 예,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현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에 해당됩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제 속도와 속도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직선 위를, 여기 좀 지웁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자, X는 시간 T에 따르는 함수고, 이건 위치의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이퀄, 자, T가 1일 때와 T가 4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밑줄 그어놨죠, 제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죠? 네, 속도가 제로가 된다. 속도가 0이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나의 속도는 제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t 이퀄 4에서의 가속도가 얼마? 3. 그 다음에 t 이퀄 6에서의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선 x, t에 대한 함수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xt,라고 합시다. tt의 세제곱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q의 t제곱 플러스 rt가 되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시간 t에 따른 위치의 함수를 미분을 하시면 속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놈을 미분을 하시면 속도가 되는데, 즉 요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속도가 됩니다. 시간 t에 따른 속도. 그러면 얼마 되냐면 p의 t의 제곱 플러스 q의 t 플러스 r이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속도를 미분을 하시면, 그죠? 시간 t에 따르는 속도의 함수를 다시 t로 미분을 해버리면 이게 가속도가 되죠. 시간 t에 따르는 가속도. 따라서 이 p의 t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치의 함수, 속도의 함수, 가속도의 함수까지를 모두 확인을 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식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는 p, q, r 세 개가 있네요. t에다 1 집어넣으면 속도가 제로, t에다 4 집어넣어도 속도가 제로. 이제 관계식 찾아볼게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 그죠? 4 집어넣었더니 16p 플러스 4q 플러스 r도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 이퀄 4에서의 가속도가 3이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t 플러스 q는 얼마예요? 가속도 3. 그래서 얘를 차근차근 연립을 하시면 PQR을 모두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죠? 자, 여기서 빼버리면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요 기업, 니은, 뭐 이렇게 디귿 해놓고 차근차근 연립해 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실 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연립에 해당되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일일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풀어서 PQR만 구해갖고 그냥 바로 옮겨 적기만 하셔도 된다. 요 관계식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연립해서 PQR을 구하면 이렇게 그냥 답만 최종적인 결과로요. 아시겠죠? 지금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꾸로 빼면 15P 플러스 3Q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8, 여기 잘못 썼네요. P입니다. P. 8P 플러스 Q는 3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5. 그러면 다시 또 거꾸로 빼면 3P는 3이 돼서 P는 1이네요. P가 1이 되면 Q는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R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만 답안지에 옮겨 적어주시면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모양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XT라는 놈이 최종적으로 3분의 1, P가 얼마냐면 1이었고요.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Q의 값이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5의 T의 제곱
4t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6을 집어넣었을 때 x6을 계산을 하시면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6의 제곱 플러스 6 계산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천대 논술 모의고사 추가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의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